김민하 기자, 오늘 주제는요. 협치의 실패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을 했는데요. 각 당의 무늬가 다 들어가 있는 디자인의 넥타이, 색깔이 들어간 넥타이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치도 손바닥에 마주쳐야 가능하니까 우리 모두가 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여야의 지금 분위기와는 좀 거리가 있고 또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 추세고 해서 난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연설 주요 내용 간략히 정리하면요. 일단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역량, 시민의식 이런 것이 확인이 됐고 이제 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때다라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죠. 뉴딜 얘기가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얘기도 많이 나왔죠. 그렇죠. 요새 이제 사상 최대로 풍부한 유동자금 그리고 사상 최저의 금리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집값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고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임대차 3법 등의 세입자 보호 관련 법안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해 달라라고 이제 국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대북 정책 얘기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간 노력에도 남북관계, 북미관계 지금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은데 좀 이전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이 제도화돼야 되고 사상 최초 남북 국회회담 이런 것들도 이번 국회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관련 내용도 있었는데 지금 공수처 출범일이 지났고 정부는 준비를 마쳤지만 국회가 할 일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하면서 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해결을 위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여야 대표랑 국회에서 만났죠. 이 개원연설 직후에 국회의장실에서 양당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이렇게 좀 환담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특별히 언급을 하면서 좀 협치, 통합, 타협을 중시하는 분들 아니냐 이렇게 좀 분위기를 푸는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을 하려면 재원이 160조 원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이런 화답을 했다고 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연설 진행하는 동안 국회 분위기는 어땠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하얀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특별히 검은 마스크를 쓰고 와서 뭔가 항의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는데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왼쪽 옷깃에 민주당 갑질, 민주주의 붕괴, 규탄 이런 구호가 적힌 리본도 달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또 언론이 주목하는 내용인데 박수를 쳤냐 안 쳤느냐 그렇죠. 이건데 이제 안 쳤고 안 쳤어요? 그렇습니다. 협치를 언급한 대목에서는 오히려 이제 야유를 보내는 일도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본회의장 떠날 때도 일부 의원들만 기립을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면서 인사한 것 외에는 그다지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이 연설이 있기 전에 미래통합당이 10가지 10대 현안 공개 질의를 청와대에 했죠.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10개 사항에 대한 공개 질의를 했는데요. 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최근까지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과 그리고 이 재보선에서의 무공천 이런 것들을 요구할 계획은 없느냐 이 대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의 정확한 목표가 뭔지 그리고 김현미 장관을 해임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 갈등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침묵할 게 아니라 검찰총장을 직접 해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이외에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논란이라든지 국회 법사위 문제, 그다음에 경제정책을 전환하는 문제, 그리고 박지원 전 의원을 국가정보원장에 내정한 지인이 그다음에 최근에 백선엽 장군 빈소와 연결식에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좀 환담하는 자리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서 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저런 현안들 때문에 요새 여론조사상 국정수행 지지도는 많이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조사해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거의 전 연령대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하락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부동산 대책이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게 계속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시기적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이 영향을 좀 준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30대, 성별로는 여성에서 부정평가가 크게 늘어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계층은 지금까지 이 정권에 대해서 좀 충성도가 높은 지지층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개원 연설에서 중요한 과제들을 열거했지만 이런 조건을 고려하면 실제 추진하는 과정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가야 될까요? 지금 여당이 유일하게 믿을 구석은 국회에서는 절대 다수다 이 점인데요. 이 다수 의석을 통해서 확보한 힘을 주요 이제 국정 의제를 밀어붙이는데 이제 쓰기보다는 야당을 좀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카드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원구성 협상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지금은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좀 앞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다 보니까 8월 말 전당대회에서 이제 선출될 차기 리더십의 역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네. 지금까지는 여당이 청와대를 뒷받침해서 국정과제를 이행한다. 이거에 무게를 좀 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차기 지도부는 재보선 방침 결정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까지 가는 과정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조건을 변화시킬 모멘텀을 마련할 수도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차기 지도부로서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